안녕하세요. 파츠원입니다. 1% 부자의 법칙은 제가 존경하는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이고요. 절판책입니다. 책주남님이 100번 이상을 읽으셨다고 하셔서 나도 꼭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PDF로 있어서 자주 못 읽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읽어서 기록에 남겨서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일단 차례는 옴기니의 글이 있고 1장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2장 나는 행복해, 3장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다, 4장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가르쳐주라, 5장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옴기니의 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옴기니의 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 당연히 돈이라는 대답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부를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삶을 위해 심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다 열심히 노력했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운 좋은 일본 최고의 백만장자이며 최고 납세자로 꼽힌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고 학교 성적에도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주위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제치고 수백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운의 파동이 발산이 되어 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다. 운 좋은 부자들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 노력이란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해도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 힘으로 정신적 만족이라는 충족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활력에 찬 생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신이 제공한 힘 또는 기술에 대한 보답만 돌아올 뿐이다. 그러나 특별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왠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의 몸에서는 생체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것이 부와 연결된다. 부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돈이란 자기가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벌게 해주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생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의 공감대에 바탕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격 형성은 노력을 통해서는 갖추기 어렵다. 이를 즐길 줄 아는 마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즐거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 형성이 바로 일의 즐거움과 여유로운 마음을 갖추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는 또한 천회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의 법칙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한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가 즐거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과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항상 소중한 것이 인생이다. 또한
노력에 따른 결과는 작은 부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일을 즐기며 큰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파랑새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아니, 파랑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여유로운 마음이 파랑새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 찾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 준다. 2004년 4월 이 책을 번역하신 이정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자,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은 그 중에 웃음은 삶의 가치를 바꾼다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단순하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은 단순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제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세상이 단순하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10명 정도나 될까? 그 10명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이른바 부자라고 불린다. 제자라고는 하지만 내게서 일에 관한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배운 사람들은 아니다. 내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세상은 단순하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해하려 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듯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 제자들은 나를 믿어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늘 얘기한 것이 바로 세상은 단순하다는 사실이었다.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보자. 모든 사람은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돈을 통해 이루어진 바람은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 행복을 위해서는 돈 말고도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이 요구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모든 바람이 충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갖고 있다. 단, 자칫 오판하게 되면 단점이 증가함으로써 결국은 기분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누구나 가급적 기분 나쁜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인생이란 정말 답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절망적인 인생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해 살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태까지 발생한다. 나는 한약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손님들 중에는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잘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즉 기분 나쁜 손님이지만 물건을 팔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꾹 참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된다. 나는 부자이니까. 부자인 덕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얼마나 단순한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웃음. 나는 부자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답은 바로 웃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상대하지 말고 그 밖에 보통 손님들은 웃는 얼굴로 접대한다. 웃는 얼굴로 접대하면 손님은 반드시 기분이 좋아진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단, 그냥 웃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좀 더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웃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즐거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매상도 껑충 뛸 것이다. 자기 자신도 즐겁고 매상도 올라간다면 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의 기본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웃는 얼굴이 있다. 음식점이든 야채가게이든 손님들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찾아온다. 그런데 가게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 좋을 리 없다. 그렇다고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얼굴 가득 미소를 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속이려 해도 즉시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내 얼굴이 코미디언으로 보입니까? 이처럼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면 장사꾼으로서는 실격이다.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손님에게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순간 매상이 껑충 뛰어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발상을 할 수 없다.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꾼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마련이다. 이는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 또한 가능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거래처와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이 직장인으로서의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상사나 거래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 웃음이다. 항상 상대방의 기재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진심이 깃들여진 밝은 얼굴을 유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저절로 사라진다. 웃는 얼굴이 모든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그리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방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한번 시험해보면 알 수 있지만 웃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웃는 얼굴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벌써 다 읽었네요. 오늘의 목적을. 제가 조금 틀리게 읽기도 하지만 저는 전문성우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그냥 들어주세요. 읽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려고 아에이오우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배려심도 발달도 하고 들으니까 또 좋겠죠.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혀가 좀 짧아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